지방 일부 도시에서 집값이 한 달 이상 하락하고 수도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한 대출 규제의 영향을 받아 내년 1분기까지는 조정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원표 기자입니다. 올 들어 고공행진을 하던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화성시와 동두천이 하락 전환했습니다. 특히 화성은 동탄 신도시가 있는 지역으로 최근 동탄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가 떨어졌습니다. 동탄역 시범 호반 서밋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 9월 11억 5천만 원에서 지난주 10억 1천만 원으로 1억 원 이상 떨어져 거래됐습니다. 대출 규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면서 매물이 쌓이기 시작했고 오랜 기간 오른 피로감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려는 심리를 나타내는 매수 우위 지수는 기준인 100을 크게 밑돌며 수도권이 56.4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지칠 줄 모르고 오르던 서울도 상승세가 멈춘 곳이 나왔습니다. 관악구는 상승폭이 꾸준히 축소되더니 서울에서 처음으로 보합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집값 조정은 내년 대선이 있는 1분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대출 억제 같은 규제를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약이 걸리게 된다면 대출 규제에 해당이 되는 가격대의 주택들은 주택 매매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반등 시기는 아무리 늦더라도 내년의 선거 이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대출이 재개되고 전세시장 불안으로 조정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매수 우위 지수와 달리 전세 수급 지수는 여전히 100을 크게 웃돌며 수요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수도권과 지방, 또 수도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집값 추세가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말 변곡점을 맞은 건지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네네. 집값 상승세가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좀 하락세로 돌아선 곳도 나오는데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서울 인근 지역이 이제 하락세로 나타난 것은 서울의 부동산 가격들이 너무 급등함에 따라서 매도세와 매수세 간에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외곽 지역들은 주로 이제 연끌 세대들이 많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매물들을 조금 내놓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 내년에도 어쨌거나 금리는 계속 오를 테고 말이죠. 지금 뭐 한국은행이나 중앙은행들도 앞으로 금리를 올리려는 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집값이 앞으로 계속 하락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 부동산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혼조세의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은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전처럼 급격한 증가가 아니라 약간의 어떤 그 기울기가 낮은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현상들은 내년 대선까지 소비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우상향을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약간 네네. 좀 완만한 우상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이 예. 완만한 우상향을 보시는 배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완만한 완만한 우상향을 보이는 이유는 아직까지 시장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금리와 유동성의 풍부성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공급적인 요인들을 좀 크게 보고 계신 부분이 있는 네네, 거군요. 그렇죠. 예. 전세 시장 같은 경우도 좀 궁금한데 임대차법 이후에 이제 전세 매물이 좀 씨가 말랐다가 요즘은 네. 또 매물이 다시 쌓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전세난이 네네. 해소되는 국면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사실 많이 급등을 했고, 이 임차인들이 급등한 전세 시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서 전세자금 대출들도 많이 막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전세자금을 대출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매물이 쌓였다고 해서 전세 가격들이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전세 시장도 하락 시장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지금 그 대선 주자들 사이에선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부분도 좀 중요한 좀 화두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할 경우에 실제로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인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매물의 어떤 어려움으로 초래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완화를 여러 번 해왔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경우에는 이게 일시적 완화가 아니라 전면적인 완화를 해야만 재고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 그런데 사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매물로 내놓더라도 실수요자들이 그 집을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집을 사서 실수요자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임대차 보호 때문에 입주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들이 많이 이제 왜곡이 되어 있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택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주택의 공급과 신규주택의 공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재고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져야만 시장의 안정에 도움이 된다. 예. 왜냐하면 신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5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고주택의 공급만이 유일한 시장 안정 대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마련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래서 이 임대차 시장이 되었든 매매 시장이 되었든 예. 이 매도자 중심 시장이 아니라 매수자 중심 시장으로 변화하는데 정책들을 한번 그 기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제 좀 변화가 있다가 내년 1분기를 기점으로 뭔가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들을 전문가분들께서 많이 제기를 하고 계신데 네. 내년 이제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좌우된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금 이제- 후보와 윤석열 후보, 이 두 네. 후보가 각각 될 경우에 그 부동산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각각 있을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현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더 규제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면 시장의 기능들이 마비가 되어서 올해처럼 매수 억제, 보유 억제, 이 매도 억제 3불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이 더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요. 예. 야권의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각종 시장 중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이 공급이 많이 이루어짐에 따른 가격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렇군요.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지금 시점에서 좀 추가로 나와야 할 조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이 집값 안정 대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정책들을 시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부에서 정책 방향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선까지 그냥 두는 게 어떻게 보게 되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